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스국과 차트 분석 주차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호가 공백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가 공백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호가 공백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 호가창인데요. 일단 호가 공백이라는 정확한 원래 명칭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시면은 15만 주, 15만 주 이런 식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 위에가 4만 주. 그래서 호가 공백이라는 거는 원래 이 매수나 매도 대기 물량에 이 호가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73,100원부터 72,500원의 한 호가당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제 한 주씩만 있어요. 한 주씩만 매수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주인데 누가 8주만 팔면은 73,100원에서 72,400원까지 아래로 이제 시장가로 매도 친다고 하면요, 순식간에 이 호가가 쫙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순식간에 호가가 내려가고, 반대로 보면은 이 위에도 매도대기 물량이 이렇게 한 주씩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 7주인데 8주만 사면은 순식간에 호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호가 공백으로 선으로 좀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 선 하나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이 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딱 쫙 체결돼서 내려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만 원씩 체결되고, 여기서 100만 원씩, 그리고 여기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그러면은 이 호가 하나당 600만 원씩 쌓여 있는 거예요. 600만 원씩, 600만 원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호가가 다 600만 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100만 원씩이니까 어떤 세력이 만약에 한번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100만 원씩 물렸으니까 내렸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걸 설거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산 패턴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그랬을 때 여기서 올릴 때는 이 호가 공백이 100만 원씩만 잡아먹고 올리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또 세력이 이렇게 어떤 뉴스나 호재 띄우면서 같이 올리면은 개인 매수세가 또 진입을 하면서 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올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600만 원씩 사줘야 되는데, 세력이 이미 이제 해먹고 나온 종목이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요? 이 호가창에 매도 대기가 많이 쌓여 있고, 실제로 눈에 안 보여도 올라가면은 매도할 물량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호가창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은 여기 직전에 갔다가 다 빼버리겠죠.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면서 세력은 빠져나가겠죠. 이게 이제 호가 공백의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도 여기서 이제 600만 원씩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올라갔다 이제 쫙 내려가는데, 차후에 이 600만 원 샀던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반등 확률이 있겠죠. 이 기술적으로라도 여기서 또 대기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타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이게 이제 호가 공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실 게,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랑은 달라요. 이 박스권은 정확하게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이러다가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호가 공백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호가 공백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저항이 나오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건 차트에서 또 마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매물대는 아까 봤던 이런 구간, 횡보가 많이 나왔던 구간이 매물대예요. 그래서 다시 매물대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만약에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여기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매물대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호가 공백은 이 선이 모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체결된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구간이에요. 가까워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후에 주가 빠지면은 이 가까워지는 구간 전에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매매법으로 매매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 흐름과 연계를 해서 시장이 빠질 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켜준다 이런 걸 하면은 단기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건 기술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매법이라기보다는 좀 개념만 알고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복합적인 이제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대기 매수세가 강하면은 아무래도 이 구간 여기서 점점 이제 모여지는 구간이잖아요. 가깝게. 대기 매수세가 강하면은 그 전에 반등이 나오고, 대기 매수세가 약하면은 더 밑으로 내려갔다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호가 공백 라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올라갈 때도 점점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잖아요.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 그래서 차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반등 나와서 올라갈 때도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급이 약하고 그 매도대기 물량 저항이 심하면은 올라가다가 좀 그 전에 내려가는 거고, 근데 매수세가 강하고 저항이 덜 심하면은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호가 공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이전부터 이렇게 빠질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73,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시황 계속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게 사실 이게 이 구간이 이제 호가 공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정확하게 보면은 내려갔다가 이렇게 모이는 구간, 점점 이렇게 모이는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차후에 여기서 빠지면은 차후 이렇게 쭉 갔다가 차후 이렇게 빠지면은 이 구간 가까워질수록 반등 나올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근데 차후에 다시 빠진다고 다시 반등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호가 공백은 차후에 한 번 반등 나왔던 구간은 차후에 또 반등 나온다고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한 번만이에요. 한 번. 마찬가지로 고점도 마찬가지인데 딱 한 번만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등 나왔다. 차후에 이렇게 해서 또 반등 나온다. 이건 여기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왔으면은 차후에 어떤 이런 뭐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만들고 나서 이런 걸 확인하고 이런 데서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반등 나왔다고 한 번 더 매매하면 안 된다.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종가선 차트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구간을 좀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 올라온 구간.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죠. 이 구간을 이제 호가 공백 라인이라고 보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후에 이제 이렇게 깨지고 내려가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지금 한번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호가 공백의 정의예요. 근데 이제 반등이 얼마까지 가냐는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낮고 수급이 좋았던 종목은 이 반등이 좀 높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수급이 낮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딱 내려온 구간인데, 여기서는 지금 호가 공백 라인이라고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한번 상승이 나왔던 거는. 그리고 이 호가 공백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찍었던 이게 호가 공백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세가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온 시점에서 호가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도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격도 자체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거의 이제 99강까지 찍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호가 공백 라인을 적용을 해서 반등으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보는 거지, 이런 높은 구간에서 절대 호가 공백이라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데서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은 이런 추세대에서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차후에 이제 추세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런 추세 돌파했으니까 돌파할 가능성 높고, 그랬을 때 이제 호가 공백 라인을 잡을 때는 직전에 여기 요런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렇게 만나는 구간, 점점 가까이, 대략적으로 이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심해지겠죠. 이 구간이 이제 호가 공백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선을 설정을 하고 한번 차트를 보면요, 차후에 이제 이렇게 반등 나와서 이거는 이제 호가 공백 라인까지 못 찍었죠. 근데 이제 종가선이라서 그렇고, 일간 차트로 보면은, 봉 차트로 보면은 호가 공백 찍었죠. 찍었는데 이게 차트가 종가선이라서 종가상 이제 올라갔다가 종가 여기 마감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는, 선 차트로는 이렇게 안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호가 공백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 호가 공백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이 선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 확률이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분할이라도 차익 실현하고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SK케미칼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요 양봉수급 들어온 50% 구간 지지 확률이 높고,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봉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연기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 이런 박스권을 해서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 호가 공백 라인이 여기라는 거죠. 요 구간, 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6만원에서 38만원 전후대로 차후에 이제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하고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일부라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트로 한번 보면은 LG화학 차트인데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호가 공백을 그려보면은 이건 사실 거의 매물대죠. 이 구간 매물대고, 여기가 이제 호가 공백이고, 여기가 매물대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쭉 보면은 이제 이 매물대 가까이 갔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고, 근데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추세 꺾인 종목은 반등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점 호가 공백이 또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빠진다 했을 때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호가 공백 라인을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반등 나왔다가 빠지잖아요. 그냥 깨버렸잖아요. 근데 또 반등이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봤을 때 이제 깨지고 내려갔을 때, 그 다음 호가 공백 가까이 갔을 때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호가 공백이란 거는 100%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알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깨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도 제가 최근에 호가 공백 라인 해가지고 기존 주주들 이제 신규 매수는 차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어떤 횡보라인이 구축되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그때 보자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차트를 분석을 했었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전에 이제 이런 추세 돌파했고 기관이 살짝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호가 공백 라인을 다 안 찍었다. 그래서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호가 공백 라인 찍고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 나왔어요. 이날 그래도 꽤 7%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직전의 구간에, 요 구간이 이제 호가 공백 구간이란 말이에요. 가까워질수록 지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57만 2천 원을 선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또 호가 공백을 꼭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호가공백 설정을 해보면은 요 구간의 호가공백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여기 마지막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호가공백 깨졌어요. 아예 그냥 쫙 깨버렸어요. 근데 깼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상단에 호가공백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격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올 확률은 있는 건데 그냥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다. 이걸 매매로 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호가공백인데 살짝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반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반등은 좀 상단의 호가공백까지 미치질 못했죠. 이미 이제 깨져서 내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거든요. 그 원리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쭉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 한번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매 불가능하고 요 구간을 봐야죠. 이제는 요 호가공백 라인 쭉 보시면은 여기 살짝 반등 나왔지만 이후에 이렇게 그냥 다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악재 터지면서 블러드 앤 소울 이제 모바일이 좀 악평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호가공백은. 그래서 차트 분석하는데 이제 좀 위주로 보셔야지 이걸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 호가공백 라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깨버렸잖아요. 깨졌기 때문에 최저점에 이제 호가공백 라인까지 깨졌고 결국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차트를 예를 들면은 신풍제약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 구간에서 호가공백을 체크를 해보면은 한 요정도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 구간이고 이후의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호가공백 라인을 완전히 이탈했다가 그 다음날 쫙 올리고서는 직전에 호가공백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구간 가까이 여기까지 또 찍었다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탄력도가 좋았고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 거래도 엄청 터지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탄력 좋게 완전 직전 호가공백까지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맹신하시고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풍제약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간 거고 만약에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요런 라인이 이제 호가공백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차트를 정확히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이 이제 호가공백이 되겠죠. 이 고점까지 간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선을 그어보면은 요 정도 라인이 호가고 그 다음 호가는 여기인데 뭐 좀 시원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완전은 최고점 호가공백 라인까지 찍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차트를 보면은 이후에 이제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은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깨졌죠. 깨지고 요 호가공백 여기는 사실 호가공백이라기보다는 매물대죠. 이 매물대 라인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또 직전에 다 지울게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매물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호가공백은 여기고 그 다음 최고점 여기죠. 여기가 호가고 여기인데 일단은 최고점까지는 못 찍고 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까지만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다 깨버렸죠. 그 다음 호가공백은 따지면은 여기거든요.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차트가 신풍제약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트는 이 바닥 구간인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는 거는 저는 절대 매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풍제약이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요 구간까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내려가면은 호가공백을 채웠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이걸 매매법으로 하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단타로 치고 빠지고 잘 되는 분은 이 매매를 적용해서 할 수 있겠죠. 시장이랑 비교를 해서.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걸 매매로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데 매수를 했어요. 이 매매법을 모르고 아니면은 내가 이 매매법을 알아요. 근데 뭐 비교해서 잘해서 이런 구간에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차익 실현 구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호가 공백 라인으로. 이런 거에는 굉장히 유용하죠, 진짜. 내가 어떤 종목을 물렸을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데서 사서 물렸어요. 이런 데서. 그러면은 이거 호가 공백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물렸지만 요 구간 지지 확률이 있고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 하면은 내가 여기 물렸어도 지지 확인하고 손절하기보다 확인한 다음에 여긴 지지 되니까 일단 대기. 하지만 여기 완전히 깨지면은 나 손절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다가 반등 기다리고 오히려 이 구간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가 공백을 개념을 알아두는 건 굉장히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하지만 이걸 100% 믿고 매매법으로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호가 공백은 개념 정리를 하면은 호가 공백은 이런 두 개의 선이 점점 만나면은 결국 이게 이제 100만 원이면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 200만 원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이게 두터워지는 거죠.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있다. 그리고 매물대 구간은 이게 겹칠수록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 600, 700, 800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당연히 저항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저점이라면은 또 반등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건 매물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가 공백 라인을 한번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 매매하면 안 된다. 이런 하락 추세대에 있는 종목들, 이런 추세를 이탈한 종목에서는 그 다음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아시고 잘 적용하셔서 수익과 뭐 손절도 마찬가지고 좋은 손절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분할 손절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욕심을 좀 내리고 분할로 대응을 하자. 최근에 보시면은 구글 지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확 들어주면은 한 번은 이 호가 공백 라인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호가 공백 라인에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팔려다가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차익 실현한 다음에 오히려 빠진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따지면 사실 호가 공백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상단에 호가 공백을 찍고 하단에 호가 공백을 찍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은 뭐 이런 양봉 수급대까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이 V자에서 점점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여기서는 반등 확률이 좀 더 높죠. 깨질 확률보다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가 공백 라인을 배워봤고요. 다들 좀 이걸 잘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성공 투자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호가 공백 개념 잡기였고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그리고 또 이제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줄수록 제가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럼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